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중에 자산 항목, RP 항목이 60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. 사실 이 부분은 연준의 이제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유동성 압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없는 지점을 테스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. 뭐 이는 곧 연준의 긴축 행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중에 이 레포, RP 항목을 잘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었죠. 사실 이 RP와 반대되는 계정이 부채에 보시면 이 영레포가 있습니다. 지금 과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영레포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죠. 이 뜻은 지급준비금이 감소한다라는 뜻과 뭐 같습니다.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RP 항목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지급준비금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. 즉 예전에는 영레포가 증가하면 그 비율만큼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했는데 지금은 영레포가 늘어나도 그만큼이 100% 전가가 돼서 지급준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즉, 이 말은 연준의 이제 긴축 정도가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는 모습이 이 지금 RP 항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 RP 항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외국에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피마 레포인지, 또 피마라는 것은 각국의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준의 레포 기구를, 창구를 이용하는 겁니다. 궁극적으로는 레포는 많은 참여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뭐 은행을 비롯해서 뭐 기관들, 연기금, 보험사, 뭐 헤지펀드 등등인데 중앙은행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보통 우리가 피마라 그래서 FIMA라 그래서 레포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별도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레포입니다. RP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600억 달러가 늘어난 게 이게 해외 계정으로 잡혔다 보니 이제 피마 거래가 아니냐. 이 말은 연준이 이제 통화 스왑, 달러 스왑을 한 5개 주요 선진국 통화가 있었잖아요. 뭐 유로화, 캐나다, 일본 등등.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 중에 어찌 보면 유동성 위기의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.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부채 항목에서 이게 뚜렷하게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마 계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시게 되면 요 중앙은행들의 계정의 자산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지금의 RP 계정이 피마 계정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600억 달러가 늘어난 지금 RP 계정은 그러니까 연준하고 그 통화 수합 라인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긴급 대출이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다. 레포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.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의미가 달러의 이제 강세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레포가 여기에 600억 달러가 늘었으면 반대로 부채도 똑같이 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계정 자체가 또 오히려 좀 증가를 했거나 600억 달러와 비슷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. 피마 레포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. 이게 최근 거니까 줄었습니다. 따라서 저는 지금 요 밑에 부분, 이 기타라고 적힌 부분이 사실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이제 거래를 집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의 레포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외국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 대상에 집계를 됐지만 여기에는 해외 기관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, 그 이유가 지금 이 계정에서 뚜렷하게 줄었고 기타가 늘었죠. 그래서
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일단은 들고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이 어더에 대한 이 기관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통화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 기관에서 이용한 이 레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중앙은행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또 급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.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 이 계정 자체가 여기 잡혔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인식되는 뭐 레포 거래다라고 보기에는 피마 계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이 지금 대차 대표상의 자료가 특히 이제 이 피마라는 제도 자체가 피마 레포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엔 여기 부분이 또 혼용돼서 막 좀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뭐 스위스 관련된 기관과의 거래 내역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.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어떤 신흥 국가의 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레포 거래다, 그러니까 피마 레포 거래다라고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많이 뜨거워질 수 있겠죠. 저는 사실 이게 아직 명확하게 분류가 돼서 집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생각인 거고 이게 그렇죠. 이게 뚜렷하게 늘어났으면 이게 늘어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났으면 이건 피마 레포 거래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타에서 늘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혼용돼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저만의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통화사업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레포 거래든 피마 레포 거래든 또는 뭐 다른 해외 기관과의 뭐 레포 거래든 중요한 맥락은 똑같습니다. 이게 유동성의 이제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이제 불거졌다라는 의미니까요. 이게 지금 현재 통화수합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통화수합 체결 거래 내역입니다. 보시게 되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스위스, 뭐 유럽중앙은행 등과의 이제 통화수합이 좀 있었죠. 이게 지금 단위가 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4억 7천 달러, 그러니까 1억 달러 합치면 한 뭐 5억 7천 달러 정도 되는 거죠. 큰 규모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통화수합을 체결한 국가와는 달러 유동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. 또 하나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뭐 달러 수합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그런 피마 레포 거래인지는 불명확하나 지금 이 부채 항목에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기관과의 레포 거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. 이게 만약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글쎄요 이제 뭐 신흥 국가들에 대한 달러 유동성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현재 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3.3%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. 뭐 일단은 흐름 자체는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뭐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환경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감사합니다.